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웹의 3기 코어를 맡게 된 백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제는 조금 자극적으로 갖고 왔는데요. 불만이 아니라 프론트엔드 손이 안 멈춘 프론트엔드에서 AI 서빙을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정윤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백엔드에서 AI를 가져다 쓰는 건데 이번 주제는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를 거치지 않고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파트 3로 나눠지고 있고요. 프론트엔드가 AI 서비스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위협을 했어요. 다소 위협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저희가 AI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구현했어요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Q&A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가 서비스의 중심이 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AI 시대에 저희 이제는 클로드 코드, 커서 등등으로 인해 저희 코드를 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코딩에 정말 개발자 생존, 개발자 취업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생이다 보니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한 결과 전 프론트엔드, 즉 웹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로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돼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프론트엔드의 기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엔드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그걸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일종의 웨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프론트엔드는 웨이터예요. 지금 제공된 음식을 가지고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일종의 웨이터죠. 하지만 이제 프론트엔드가 AI 시대로 넘어가 보면서 AI 시대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입력법들도 존재하고 그리고 다양한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제 사용자한테 어떻게 다가가야지 우리가 AI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는 건지로 바뀐 것 같아요. 문제를 재정리를 해보니까 저희는 단순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웨이터가 아닌 셰프로 변신을 해서 사용자에게 좀 더 AI 모델을 잘 전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AI가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론트엔드가 셰프로서 변화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더 기회라고 저는 더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AI 모델 자체를 서빙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파이썬 코드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SDK라는 것을 다 갖고 와봤어요.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로먼트 키트라고 간단히 한마디로 말하면 개발 밀키트예요. 저희가 셰프라고 했잖아요. 셰프. 그러니까 개발자가 요리사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요리가 구성되어 있는 밀키트만 가지고 저희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음식으로 예를 들면 프로젝트가 음식이게 되면 얘는 밀키트입니다. 얘를 저희가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일단은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개발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대표적인 SDK 종류를 제가 한번 다양을 해봤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JDK, 자바를 동작하는 친구고 클로드 SDK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AI를 제공하는 SDK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밀키트잖아요. 그래서 AI 밀키트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AI SDK는 자바스크립트로 아예 재현을 해줘서 이제 제미나이 같은 호출을 그냥 즉시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할 수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드리 SDK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툴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호출 및 가공하고 이런 거를 이제 클라우드와 프론트엔드가 결합해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AI SDK by 버셀. 얘는 이제 버셀이라고 이제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배포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툴 중에 하나인 버셀이 있는데요. 그 버셀에서 이제 프론트엔드한테 직접 AI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해준 SDK입니다. 밀키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개 중에 진강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롤체 아시죠? 롤체에서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DK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저는 프론트엔드니까요. 얘를 고를 수 없겠죠. 그래서 AI SDK를 일단 골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툴을 정했어요. AI SDK를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요리를 할 건지가 중요해요. 밀키트 종류를 이미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밀키트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AI 서비스 제공할까요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딱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AI 서비스 전체적인 로직 구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받아올 건데, 일단 첫 번째 어떻게 받아올 건데 라는 대답에 다이렉트 호출 구조, 프록시 패턴 구조, 그리고 엣지 워커 구조 세 가지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기준은 호출을 어떻게 받느냐인데요. 처음에는 다이렉트 호출 구조입니다. 이렇게 AI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를 하게 되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그냥 쏘면 돼요. 그냥 쏘는 구조는 사실 이거는 이제 해커톤이나 이제 빠르게 MVP를 개발을 해야 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보안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이렉트 이렇게 오게 되면 인터넷망을 타고 들어올 텐데 인터넷에 중간에 누가 이걸 보게 되면 API 키도 훔쳐갈 수 있고 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크나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에서는 산업, 이제 회사들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피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프록시 패턴 구조가 있습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프록시와만 통신을 하고 프록시는 AI랑만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키를 비공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보안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프론트엔드에서는 코스 문제, 즉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책들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프록시라는 거를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개발의 레벨이 올라가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프록시랑 AI 관계에서도 또 구현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엣지 워커 구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AI 전체가 하나의 서버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상위의 계산을 클라우드에 남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제거할 수 있잖아요. 배경 제거. 배경 제거를 하면 핸드폰 내에서 애플 데이터가 가공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충 연산을 한 다음에 바로 던져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엣지 워커 같은 경우는 중간에 AI를 두고 중간에 연산을 하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론트엔드다 보니까 저는 프록시 패턴 구조를 일단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이제 백엔드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간단하게 프록시 서버를 구현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UX입니다. 저만 생각하기에는 그 챗봇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챗봇이 저희한테 물어보게 돼요. 도와주겠습니다. 나 뭐 이거 과제 하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막 얘가 겁나 갑자기 막 1000자, 2000자 넘는 게 막 온다 생각해봐요. 갑자기 대문자하게 그 글자가 막 텍스트가 너무 많아. 저희 카톡방 같은데 보면 애들이 장문으로 카톡 보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텍스트가 너무 밀려오면 사람들을 보기에 힘들어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도 카톡을 할 때 보통 세 문장 이상이 넘어가는 것들은 한 문장 끊어서 보통 세 문장으로 만든다고 해요. 톡톡도 마찬가지로 사람 관점에서 보면 AI 데이터가 많이 보여질 만큼 얘를 끊어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AI 모델을 해가지고 좋은 데이터가 쭉 나왔어. 텍스트가 2000장, 10,000장, 20,000장 잘 나왔어. 너무 잘 나왔어 얘가. 근데 얘가 인간이 강화하기 위해 잘 보여지기 위해서는 저희가 프론트엔드 영역에서 저희가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건 저희이기 때문에 이거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빠르게 보여준 서비스가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UX가 일단은 컴퓨터나 뭐 성능 같은 거에서 볼 때 속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친구가 잘 보여주나? 이 친구가 되게 빨리 GPT가 잘 답변을 해주네? 그럼 얘는 성능이 좋은 거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AI 모델이 늦게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지연, 이 사람이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쓰는 상황이 지연되지 않으면 되게 빠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게 인간 관점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연 시간을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일단 토큰이 만들어질 때까지의 시간. 맨 처음에 들어오는 토큰이 들어온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출력 토큰당 시간 곱하기 토큰의 수로 하면 저희가 지연 계산을 간단하게 1차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의 수를 x로 잡으면 ax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여주려면 지연 시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럼 지연 시간을 줄어들게 하려면 뭘 해야 돼? 여기 있는 세
세 가지 단어들을 줄이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논문을 잠깐 봤는데요. 뭐 영어 있어요? 이 영어가 결론은 한 문장을 요약을 하면 추론 속도가 아닌 스트리밍 진행도에 따라 사용자의 만족도가 상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만족도를 상승시키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PT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GPT는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대요. 프론트엔드 웹 페이지에서. 청크, 버퍼, 어펜드, 렌더라는 네 가지 단계로 저희의 LLM 모델 자체를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쪽에서 사용자가 뭔가 더 잘 떠먹을 수 있게 밥상을 차려주는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청크라는 건데요. 청크는 일단은 LLM 모델이 뭐 정말 좋은 답변을 이렇게 내놨어요. 1000자, 2000자.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알아보기 힘드니까 첫 번째 이렇게 데이터를 잘게 쪼개줍니다. 헬로우라는 단어도 쪼개줘요. 헬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럼 얘는 하나의 청크 단위가 돼요. 그럼 청크 단위가 되면 저희 같은 거는 펑션, 뭐 핸들 로우 청크라는 단어로 붙게 돼요. 네, 그럼 뭐 저를 보시면 제이슨 파스 로우 해서 프론트엔드에서 단어 하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퍼스트 파트 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다음 단계로 전달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쪼개서 하나씩 한 단계씩 넘어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연 시간이 뭐가 줄어들게 되냐면 첫 번째로 만자로 들어오게 될 거를 100자로 줄이면 당연히 처음에 들어오는 토큰이 되게 짧게 들어오겠죠. 왜냐면 만자가 될 거 100자 먼저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식에 따라 처음 들어오는 토큰의 입력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정은 이제 SSE라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면 서버가 전달해주는 통신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드는 이렇게 짤 수 있고요.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퍼, 이제 메모리라는 친구가 저희 컴퓨터한테 존재하잖아요.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고 그리고 프론트엔드도 컴퓨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는 메모리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청크 이쪽에 만자를 잘게 쪼갠 단위를 버퍼에 이렇게 하나씩 쌓아놔요. 이렇게 창고처럼. 다만 얘는 그냥 쌓아놓고만 있지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에 아직 찍히지 않은 누적 테스트가 계속 이렇게 쌓여요. 그러면 얘를 조각을 누적을 해서 하나로 합쳐주고 그거를 프레임화해서 하나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지연 시간이 처음에 뭐라고 했나요? 제가 처음 토큰 들어오는 시간, 처음 문장이 되는 시간이랑 그리고 토큰의 개수를 쪼개는 거에 따라 입력할 수 있는 출력량이 정해지는데 출력하는 속도가 일정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버퍼가 만자가 확 들어와요. 그럼 얘가 처리하는 속도가 얘네들이 못 맞춰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속도에 맞춰서 버퍼가 차근차근히 모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도 렉 걸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컴퓨터 입장에서도 얘가 이해할 수 있게 천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버퍼가. 버퍼링이라는 게 처음에 이렇게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쌓아두고 처리할 수 있으면 보내주고 미리미리 쌓아두고 처리할 수 있으면 보내주고 다음 날 처리하고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론트엔드에서 처리해줄 수가 있다. 세 번째, 어펜드입니다. 어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청크 단위로 저희가 쪼갰잖아요. 그리고 그냥 쌓아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하나로 농축시켜서 하나의 뭐 트리 구조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열해서 AST나 토큰 트리 같은 형태로 저희가 어펜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펜드한 것을 기준으로 이 친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혹은 어떤 단어들을 갖고 있는지 이 문장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가 점점 완성이 되고 만약 트리에 변화가 생기면 렌더, 브라우저가 그릴 타이밍에 UI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즈 스테이트, 상태가 변하게 된다면 이 친구가 이제 넥스트, 다음 리액트 스테이트가 업데이트되는 확인을 하고 이제 렌더링 할 때는 유즈 이펙트로 이제 발견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뭔가 속도를 조절하면서 사용자가 컴퓨터가 너무 빠른 속도를 연산하거나 너무 느린 속도를 연산해도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같은 속도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 표현인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애들 뭐 내가 뭘 질문했어요. 과제를 질문했으면 얘가 처음에 이건 있고 저거 있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간단하게 얘는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줘요. 이것의 효과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체 답변이 이미 나온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표현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다는 나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챗GPT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이미 나온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 권해 조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사용자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의 토큰의 개수를 매우 줄이는 효과랑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3번은 저는 이렇게 구현했어요. 실제로 제가 구현한 것을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 코딩을 하려 했는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챗봇을 일단 만들었어요. 안녕, 이번에 뭐 발표를 하게 된 백동민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발표할 때 그래서 AI 이렇게 답변해줘요. 여기 보시면 특이사항이 제가 어떤 걸 구현을 했냐면 보시면 재밌는 걸 보시면 여기 너를 가지고 발표해 하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띄엄띄엄하고 한 글자씩 이렇게 끊어서 말해줘요. 그리고 출력을 하면 점점 AI SDK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는 단어가 나오면 SDK 좀 끊어줘 모음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쭈르륵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청킹을 하고 나눠갖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재사용할 수 있는 거를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구현했어요 이거를. 그래서 코드를 보여주면 마음 편한데 코드는 별로 시간상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구현을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재미있는 사실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있어요. 개발을 할 때 토큰 개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돈이잖아요. AI는 돈이에요. 돈. 내 돈 아껴야지. 땡돈 날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연 시간을 줄이면서도 토큰 개수를 줄여보자. 돈을 조금 아끼자. 돈 아껴보자 하니까 컨텍스트라는 걸 줄여서 넘기자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텍스트는 이제 지난 과거의 문맥이죠. 문맥. 지난번 존재하고 있는 문맥을 줄여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애들이 막 다 알겠어. 너무 많아. 이게 지난 과거의 정보를 많이 알아서 도움이 될 게 없는데도 과거의 정보 알면 의미가 없으니까 컨텍스트를 줄여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턴 전체 내보기보다는 마지막 K턴이랑 요약만 유지를 해서 과거의 대화를 유지하면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연 시간도 느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 추천 문장을 통해 짧은 표현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제일 유명한 AI 기업인 미틀인데요. GPT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이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추천 답변 3개를 던져줘요. 이게 뭐냐면 GPT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작위로 계속 출력해서 토큰을 막 쓸 수 있게 하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기업은 토큰을 막 쓰면 GPU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제 짧은 문장을 유도하려고 프론트엔드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요. 짧게 출력할 수 있게 만든 문장을. 그럼 그 프롬프트를 넣어서 토큰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서제션이라고 줄여 말해놨죠. 그럼 다른 것처럼 어떤 인사 깊었나요? 미치면 무엇인가요?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AI 입장에서는 간단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연 시간을 토큰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저의 발표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아키텍처를 가져야 되는지 어렵지 않게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호출하는 방법, 두 번째는 프록시 서버를 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잠깐의 엣지 오커를 사용해서 구현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저는 결국 AI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리밍, 즉 좋은 사용자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경험에서 좋은 AI 모델이 나오고 사용자 경험에서 제일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었고, 3번 그 AI 서비스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서는
어떻게 실제로 구현을 했는지, 혹은 어떻게 비용을 감소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연을 줄이면서 사용자가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제가 이번에 세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